안녕하세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로블록스를 직접 우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할 거는 로블록스 지형을 만들 거고요. 그 지형 안에 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우선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평평한 지형을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평평한 지형이 나와 있죠. 드넓은 잔디가 있는데요.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형 편집기를 이용해서 지형을 자동으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직육면체가 나오는데요. 이 범위 안에 우리가 만들 지형이 자동 생성됩니다. 자, 늘릴 수도 있죠. 근데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컴퓨터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적당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어느 정도 정했다면 그 다음엔 이 지형 안에 어떤 지형들이 들어갈지를 선택하는데요. 저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까지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쭉 아래로 내리시면요, 생성이 있습니다. 자, 생성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랜덤으로 지형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원, 즉 컴퓨터 퍼포먼스가 좋을수록 더 빨리 지형이 생성이 되겠죠. 아까 내가 선택한 이 물, 언덕, 평야, 산, 북극 용암지대들이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됐죠? 자, 한번 세상에 자, 로블록스 월드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지형들이 있죠. 여기 물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물들이 좀 해수면이 낮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채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 해수면이 있습니다. 해수면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수면의 높이를 높일 수가 있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 만들기가 있고 증발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해수면의 높이를 우선 정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해수면 높이가 아니라 해수면의 높이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확장시키고, 자, 세개가 크다 보니까 자,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섬이 완성이 됐네요.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여 물의 면적이, 바다의 면적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수면의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 내리면 점점 육지가 많이 보이고요. 올리면 점점 육지가 적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수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러 용암지대까지도 있네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바로 모델링입니다. 자, 지형을 만들었으면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지역을 보니까 바닥이 평평해서 만들기가 꽤 괜찮은데 여기에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좀 있어 보이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그리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네요. 그 신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구조가 단순해서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홈이 있고요, 모델이 있죠. 모델 탭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파트를 들어가서요, 블록을 눌러주시면요, 어디선가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화면상엔 보이지가 않네요. 바로 탐색기 작업 공간에 여기 파트라고 생겼습니다. 그 하나의 파트가 생겼습니다. 블록형 박스형 파트가 생겼는데요. 도대체 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 파트를 클릭하시고요. 포커스의 F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치로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선택이 있고요, 이동이 있고, 크기가 있고, 회전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 이동, 크기, 회전 중에서 이동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좌표 쪽으로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키가 크기입니다. 여기선 컨트롤 1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2가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3이 크기고요. 컨트롤 4가 회전입니다. 우선 크기를 눌러서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멀리서 거대한 직류면체가 보이네요. 자, 이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커져서요. 자, 저희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3번으로 크기를 많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2번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평지에다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3번으로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자, 좀 높게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지형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묻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충돌을 누르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충돌을 누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 직류면체가 육지에 마치 실제 물질처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 속으로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충돌을 체크를 푸시면 자연스럽게 지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지형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커를 눌러주시면요, 고정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앵커를 누르지 않을 경우 작은 직육면체가 플레이어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리 현상처럼요. 닿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닿으면 그 충격에 의해서 물체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앵커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이 위에다가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이 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가 됐죠. 자, 그러면 컨트롤 3번을 눌러서 높이를 좀 이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자, 여기 보시면요, 옆에 직육면체의 주사위 형태가 있는데요, 탑 버튼을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신전이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고요. 크기를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줄여보도록 하는데요. 이 두 개 판이 색깔이 같다 보니까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박힌, 아래 베이스 박힌 판은요, 우선 재질을 뭐라 할까요? 자갈로 하고요. 그 윗판은 재질을 대리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 살짝 느낌이 나죠? 대리석 느낌 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위에 또 다른 컨트롤 D를 눌러서 또 다른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2번으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서 이동을 시켜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건물에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간 높이 지정해 주시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고 이 공간의 크기도 살짝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정도, 공간 이 정도, 공간 좀 더 많이. 왜냐하면 외곽을 이제 원기둥이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원기둥이 들어갈 공간을 지금 남겨줬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돼서요. 자, 주변에 제대로 원기둥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실수했네요. 자, 여기서 됐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최신 거일수록 아래로 가죠. 자, 이렇게 박스 형태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다시 박스를 복사를 해서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2번으로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올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무효가 있습니다. 구멍을 제작할 때 쓰는데요. 혹시 3D 모델링 툴로 팅커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무효화 버튼을 눌러서 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옅은 분홍색으로 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을 뚫기 전에 살짝 크기를 줄여줍니다. 살짝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크기를 줄여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투명한 박스와 원래 박스 사이에 이렇게 두께가 보이시죠? 이 두께만큼만 빼고 공간이 생길 겁니다. 여기 옆에 두께 보이시죠? 건물 벽의 두께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두께 보이시고 여기서도 두께가 보이시죠? 근데 두께가 좀 두껍다 싶으면 약간 구멍을 뚫을 박스의 크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두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구멍을 뚫을 텐데요. 다시 박스를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자, 이 정도 내려가면 될까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있는 공간과 구멍 뚫을 공간을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는 공간 선택하시고 저 옆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공간을 같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통합이 있습니다. 통합 버튼은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G도 됩니다. 자, 통합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자, 이 검은 거는 약간 검게 보이는 거는 그림자겠죠. 자, 그림자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가 필요할 텐데요. 자, 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에서 블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매우 작죠. 자, 여기 보시면 벽돌 같이 생긴 파트가 또 생긴 거 볼 수 있는데요. 컨트롤 3번 키로 크기를 늘려주고요. 자, 레프트 버튼 눌러서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컨트롤 2번 키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들어갈 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위치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자, 바꿨고요. 자,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에 해당하는 블록을 선택한 다음 무효화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건물도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같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통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직접 플레이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폰 로케이션이 나오는데요. 바로 첫 게임이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스폰, 즉 출발하는 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폰 로케이션을 만들었더니 위치가 여기로 됐네요. 저는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요, 여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만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홈 탭에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F5 키를 눌러도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가 선택이 됐죠? 자, 이런 플레이어가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건물이 너무 높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중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건물 전체 높이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요, 여기다가 발판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네요. 한번 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식 발판으로 이거 하나 만들고 발판을 또 복제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판의 위치도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건 다 단축키로 컨트롤 2번 키로 해주거나 모델 탭에서 선택, 이동, 크기 회전을 눌러주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발판의 위치를 이 시작점 위치와 같게 만들어졌는데 시작해봤더니 발판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게임 시작 전에는 분명히 공중에 떠 있는데 왜 게임을 하면은 이 발판이 떨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발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앵커를 선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를 선택해주지 않으면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게임 시작하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 선택하고요, 이것도 앵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드디어 발판이 떠 있죠. 자, 스페이스 키가 점프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아주 웅장한 건물 내벽이 보이죠? 여기는 태양도 있고, 그래서 그림자까지도 형성됐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태양빛에 의해서 밝아지고요. 자, 벽 쪽으로 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뷰도 멋지네요. 자, 와, 저 바다도 있고요. 저기 멀리는 용암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초기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물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기둥이죠. 자, 여기 파트에서 원통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여기 작게 원통이
생성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통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통을 눕혀져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거는 회전이죠. 이 회전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을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버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엔 컨트롤 3번 키, 즉 크기를 선택해서 원기둥의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굵기가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요? 자, 높이는 이 건물에 맞게끔 높여주고요.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재질도 화강암으로 할까요? 자, 재질도 그냥 무난하게 대리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은 살짝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한번 흰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쪽 위치에다 주고요. 기둥이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 뷰로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도록 하니까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선 위치를 살짝 조정을 해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간격이 아무래도 제가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귀찮으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둥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Shift 키, 맨 처음 기둥을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기둥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기둥이 그룹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룹이 있죠. 여기 통합이 있고요. 저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 모델 자체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이 한꺼번에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알맞은 위치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줄게요. 90도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다시 이동을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D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됐더니 모두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모델 1부터 모델 4까지를 누르고 앵커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와 이 기둥과 이 기둥이 그룹과 이 기둥의 그룹이 중복되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둥은 사실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기둥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이제 지붕 뚜껑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파트에서 블록을 눌러 주시고요. 자,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탑뷰로 보도록 할게요. 지붕이니까 윗 크기를 좀 올려주고 두께는 좀 얇게 덮어야 되겠죠. 위를 덮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까지도 덮어줘야 되겠죠. 기둥까지도 덮어줘야 되겠죠. 자, 볼게요. 어느 정도 기둥까지도 덮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삼각 지붕인데요. 파트에서 세기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기형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구분이 안 되니까요. 재질을 약간 베이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이제 한번 키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탑뷰로 좀 정교하게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위치를 낮춰서 내려놓는데요. 충돌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으로 마치 유령처럼 통과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충돌 버튼을 눌러주면요, 다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돌에 체크를 한 상태로 계속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그리고 어렵죠. 상태에서 그리고 이동하고,
크기가 잘 안 늘어나네요. 충돌을 클릭을 해서 그런가요? 크기 살짝 늘려줬고요. 자, 여기도 크기를 살짝 늘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지붕을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회전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을 해서 서로 기둥이 마주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이동해 줬으면 가운데에 공간이 보이죠? 약간 대머리 같이 보이는데요. 자, 크기를 살짝 늘려주고 반대편 기둥도 크기를 살짝 눌러줘서 겹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둥이 완성됐는데요. 저는 색깔을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기둥이 완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살짝 작은 틈이 보여서 틈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조금 더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기울기, 높이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기둥이 완성되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갔더니 자, 이제 햇빛을 가려서 완전 컴컴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실내 등처럼 한번 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만드는 작업 들어갑니다. 자, 파트에서 구형을 선택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구형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구형이 하나 선택되어 있죠. 크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트에서 블록을 선택해 줍니다. 자, 블록도 가져와서요. 블록의 역할은요, 이 굴을 반으로 자를 때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크기도 키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무효화 버튼 누르고 구와 함께 선택한 상태에서 무효화 버튼을 잠시만요. 구와 박스를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통합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구가 반으로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반으로 잘렸죠? 윗부분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에서 블록을 만든 다음에요, 블록을 가져옵니다. 자, 모르고 멀리 가버렸네요. 아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만든 파트들이 여기도 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매니까 많이 헤맸네요. 자, 여기서 다시 파트로 블록을 만들어서요. 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 윗부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좀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눌러서요. 위를 살짝 덮어줍니다. 자, 반원의 위를 덮어줬죠. 즉, 이 굴을 4분의 1 조각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를 무효화 눌러주시고요. 구와 박스를 함께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요. 구, 구와 박스를 동시에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 유니온과 무효할 투명 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통합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반이 잘린 거 볼 수 있는데 다 안 잘렸네요. 다시 취소하고 투명 박스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9를 선택합니다. 9는 여기서 유니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합 버튼 눌러주면요. 이렇게 9가 반의 반 조각으로 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의 반 조각으로 잘린 걸 볼 수가 있죠. 어두우니까 이걸 좀 바깥쪽으로 끌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바깥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진짜 끌어올 걸 그랬네요. 자, 이 상태에서 파트를 누르고 구형을 하나 더 눌러줍니다. 자, 이 동그란 굴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살짝 껴주면 됩니다. 자, 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구 크기가 너무 크죠?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줄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 크기는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는 그 위에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구라고 할게요. 4분의 1 조각난 이 반구의 재질은 돌이니까요. 화강암으로 바꾸고요. 이 검은색 재질은요. 뭐라 할까요? 나무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검정색 계통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파트 9 우측 그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요. 파이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여기 추가할 수 있는 파이어 객체가 생성됩니다. 파이어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이즈도 파이어의
들곳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6, 7, 8 하면 불빛이 점점 크게 타오르는 게 볼 수 있죠. 7은 좀 부담스럽네요. 6으로 바꿔보도록 해요. 기존 기본값인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볼 수 있죠. 근데 불만 타오르지 빛을 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추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라고 검색하시면요,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부모 파트가 원뿔용으로 빛을 발산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구형으로 빛을 발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 라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라이트가 비추는 빛의 범위도 레인지 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더 먼 부분까지도 환하게 비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와 유니온을 선택한 상태에서 통합을 누르면 안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건물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다시 자, 드래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건물 안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다가 살짝 이렇게 벽에다가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횃불 느낌이 나죠. 자, 이 상태에서요, 두 개를 선택해 주신다면 복사를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옆으로 복사가 됩니다. 또 복사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요, 자, 횃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복사를 눌러주셔서 옆으로 이동, 복사를 눌러주셔서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의 위치가 살짝 가운데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대로 작동이 하는지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이나요? 자, 보시면요, 앵커를 안 눌러줬죠. 자, 앵커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선택한 상태에서 앵커 눌러주고요. 이것도 선택한 상태에서 앵커. 기존에 복사하기 전에 앵커를 먼저 눌러주시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앵커를 다 눌렀습니다. 여기도 앵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앵커가 다 되어 있네요. 앵커 눌러주고, 이것도 앵커 눌러주고, 앵커 되어 있고, 앵커 되어 있고, 마지막
앵커까지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구도 앵커를 눌러주고요. 앵커, 구도 앵커를 눌러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불 주변으로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방에 이 횃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사방에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 방 전체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간단한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간단한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델링은 모델 탭의 파트에 있는 블록, 구형, 세기형, 원통형 모두 사용해서 그리스 신전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과 빛 효과를 내는 실내 등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요, 이 건축물을 소개해주는 NPC에 대해서 한번 이 NPC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이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지형이 큰 관계로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는 많이 헤매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 때 어려움을 겪으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미리 그리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서 그 모델링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